예, 뜨거운 맛. 이 뜨거운 맛이 갑자기 왜 나왔냐 하면요. 지금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끝내면서 여야가 지금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들 보셨겠지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당이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또 의사 진행을 혼자서 스스로 본인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하자 정청래 위원장 쪽에서 맞제소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 여야 싱크 목소리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네.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9호와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예, 이런 국민의힘의 지적에 반발에 정청래 위원장이 다시 반발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보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불법적 요소가 있었으면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지적하라. 법대로 했고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못할 거면, 그렇게 지적을 못할 거면 위원장석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 반성하고 사과하라. 이건 유상범 의원에게 향해서 한 말인 것 같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오히려 더 강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 다음 기사 함께 보시면요. 만평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 제소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보이고요. 이 좌상단에는 국회 상황 안 그래도 덥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진욱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맛 보여주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 뜨겁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당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강한 입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아마 그런 거에 이제 빗댄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있는데 국회가 개원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한 그런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저는 정청래 위원장을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난 그 주에 있었던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 이 과정에서 사실 여당의 의원님들은 참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인 선서를 하는데 증인 선서마저 거부한 핵심 그 피의자들 지금 지목되어 계신 이종섭 장관이나 아니면은 일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증인 선서마저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정청래 위원장이 정말 예의 있게 냉정하게만 진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회의에서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첫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양측을 배려하는 그런 위원장의 중립적인 그 의사 진행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태도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태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이 참여와
거기 안에서 논의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좀 고려해달라고 말씀 중에 손을 드셨어요. 김기훈 부대변인님. 어떤 말씀 때문에 손을 드셨어요? 2019년도에 피우진 전 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이 청문회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언 및 선서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몰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증인 거부, 선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고 그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사회자 아닙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사회자였습니다. 사회자가 한편 플레이어가 된 거죠. 심판이 아니라 진행자가 아니라. 더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빨간 맛의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회를 줬을 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일방적으로 하는구나, 사람을 희화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한다면 차분하게 조목조목 기회를 주면 됩니다. 청문회입니다. 듣기 위해서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들어야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제가 뭐 국민의힘 쪽 패널이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좀 무력감도 느끼면서 좀 화도 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 교차를 했는데요.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몇 번이나 강요합니다. 그건 강요죠. 본인이 느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 들고 발 들고 그렇게 해서 웃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 그때 그게 과방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 3법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걸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했죠. 그거 항의하러 나온 국민의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 뭐냐고 희화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름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한을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힘이 아니라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의 민의를 일방적으로 잘해서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오만과 오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국회가 좀 일 좀 해라 라면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으니 그런 국민들에게도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일방적 국회 진행에 불편한 국민들도 계시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